지난 8부 우리는 태조 왕건의 사후, 그가 남긴 훈요 10조의 모호한 왕위 계승 원칙과 수많은 왕자들, 그리고 강력한 호족 왕규의 난으로 인해 해종과 정종이라는 두 왕이 불안정하게 왕자를 지키다 짧은 재위 기간 끝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음을 보았습니다. 통일 고려는 태조의 꿈과는 달리 호족 연립 정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끝없는 권력 암투와 혼란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왕좌 다툼 속에서 형제들의 죽음과 불안정한 왕권을 지켜보며 숨죽였던 한 왕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태조 왕건의 셋째 아들 왕소였습니다. 겉으로는 어리숙함을 가장하며 호족들의 경계를 피했던 그는 때를 기다려 고려를 새로운 황제국으로 만들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왕조의 운명을 건 도박이자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할 피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국신화, 호족의 시대 9번째 막을 올리며 해종과 정종의 불안정한 시대를 끝내고 즉위한 광종의 치밀한 개혁 전략, 노비안 건법과 과거제로 호족의 권력을 꺾고 황제국을 선포한 위대한 업적,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 감행한 피의 숙청과 그가 남긴 강렬한 유산을 스릴과 박진감 넘치게 추적합니다. 고려의 새로운 500년을 여는 광종의 대개혁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949년 해종과 정종의 연이은 불안정한 죽음으로 고려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조 왕건의 셋째 아들이자 정종의 이복동생인 왕소가 형 정종의 뒤를 이어 마침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은 즉위 초부터 강력한 왕권 확립과 중앙집권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이전 두 왕의 비극적인 최후를 목격하며 호족 연립 정권의 한계와 폐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광종은 즉위 직후부터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호족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자신의 편에 설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7년 동안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겉으로는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미륵부를 자처하는 등 어리석은 군주인 척하며 호족들의 경계를 풀었습니다. 이처럼 치밀하게 자신의 발톱을 숨기던 광종은 자신의 왕권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판단하자 본격적인 개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광종이 단행한 첫 번째 개혁은 노비안 건법이었습니다. 956년 광종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조사하여 본래 양민으로 되돌려주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얼핏 보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당시 호족들은 전쟁 포로나 빚을 갚지 못한 백성들을 불법적으로 노비로 삼아 막대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를 사병의 기반으로 활용했습니다. 노비안 건법은 이러한 호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양민 수를 늘려 세금 수입과 국방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개혁은 과거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958년 광종은 후주에서 망명해온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혈연이나 지벌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호족들이 자신들의 가문 배경으로 관직을 독점했기 때문에 과거제의 도입은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관료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지배층인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들을 등용하여 왕에게 충성하는 세력을 육성하고 호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노비안 건법과 과거제를 통해 호족들의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킨 광종은 이제 자신에게 대항할 세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호족들과 심지어 개국 공신들까지도 무자비하게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아왔던 그는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혁은 피해 숙청이라는 잔혹한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조 왕건의 아들들, 즉 자신의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숙청 대상이 되었으며 수많은 호족과 공신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광종은 이처럼 강력한 숙청을 통해 왕실의 외척 세력을 약화시키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이제 고려는 더 이상 호족 연립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고 지방 호족들은 중앙의 통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광종은 수도 개경에 대한 호족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경, 현 평양 천도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광종은 자신의 왕권이 강력해지자 고려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도 힘썼습니다. 960년 그는 중국의 후주에서 후주사가 찾아와 고려를 책봉하려 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광덕과 준풍이라는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며 황제라 칭했습니다. 이는 고려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황제국임을 천명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고려 왕조는 태조 왕건이 염원했던 고구려 계승 의식과 함께 강력한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된 것입니다. 광종의 통치는 고려 초기의 혼란스러운 호족 시대를 종식시키고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왕권을 확립한 시기로 평가됩니다. 그의 개혁은 고려 왕조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피해 숙청이라는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는 태조 왕건 사후 지속되던 왕위 계승의 불안과 호족들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광종은 고려를 황제국으로 선포하며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하여 고려 500년 역사를 지탱할 단단한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개혁이 남긴 영향은 고려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이후 고려는 비로소 강력한 왕권 아래 번영을 구가하게 됩니다. 건국신화, 호족의 시대 칼을 든 왕건, 새로운 천하를 열다. 다음 10부에서는 광종의 강력한 개혁 이후 잠시 주춤했던 호족 세력이 다시 힘을 키우기 시작하고 이들의 반발 속에서 고려 성종이 유교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며 문치주의 시대를 여는 과정을 스릴 넘치게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